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성명리의 매산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천간과 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간과 지지를 공부하기에 앞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또 공부가 학교에서만 하는 공부가 아니죠. 우리 삶 자체가 공부죠. 그러니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공부죠. 그럼 그 힘든 공부를 왜 할까요? 예전에는 인격 완성이 이러기 위해서 이런 말로 정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솔직히 요즘 공부하는 이유가 인격을 완성한다? 그래서 공부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 힘든 공부를 할까요? 아무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럼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갖고 싶은 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 하나만 든다면 재물, 즉 돈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공통적으로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 힘든 공부를 너나 없이 다 열심히 하는데요. 누구는 전교 1등인데 나는 왜 항상 바닥에서 헤맬까요? 그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충대충 근무하는데도 때 맞춰서 신급을 착착 하는데 나는 그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밤낮 승진해서 탈락할까요? 그 사람은 백그라운드가 있다고요? 그 사람은 든든한 배경이 있다고요? 그럼 나는 왜 배경이 없을까요? 나는 왜 그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없을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왜 부자인데 나는 가난할까요? 왜 남은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데 나는 백수일까요? 왜 남은 행복한데 나는 불행할까요? 왜 남은 예쁘게 생겼는데 나는 그렇게 생기지 못했나요? 왜 남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나는 밤낮 병마에 시달려서 골골거리나요? 우리 인간 사회는 수천 수만 가지 직업이 학문이 있겠습니다만 그 많은 학문 중에 사주팔자학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분야, 아니 그보다 더 적은 분야라고 해야겠지요. 인기도 없고 비학문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죠. 그러나 사실은 주객이 전도돼서 그렇지 좀 전에 열거해드린 그 많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고급 학문인데도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인기 있는 전공 과목 하나 가지고 좀 전에 열거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단연코 없습니다. 그런데 사주학은 그 모든 문제를 일시에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자고요? 사실입니다. 믿기지 않겠죠. 그러나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주체, 천간과 지지는 사주학을 모르시는 분들도 상식선에서라도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천간이라는 갑을경정, 무기경신, 임계인데요. 이것을 모르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다 아실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천간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는 천간이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하늘에 떠다니는 10가지의 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의 기로,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의 기로, 어떤 사람에게는 직업의 기로,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장수의 기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의 기로,
용감의 기로, 명예의 기로, 이것을 다 헤아리려면 숨이 차겠죠. 네. 이렇게 많은 기 중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기와 내가 가질 수 없는 기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또한 있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는 어떤 것이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기는 어떤 것인가? 아무리 날고 뛰고 노력을 해도 내가 가질 수 없는 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주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답이죠. 여러분 앞에서 열관,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싶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다 가질 수가 없죠. 왜일까요? 그것을 아무리 갖고 싶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것, 이런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팔짝을 정명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고 가질 수도 없는 것을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써서 가지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갖지도 못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험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또 가져서는 가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죄라고 한다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과 또 가질 수 있으려고 했다 갖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을 용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체와 용에 대해서는 또 공부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자세히 또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아무튼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공부하려는 천간은 하늘의 10가지의 기운이다. 또 지지는 땅의 12가지의 물인데 이것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는 음과 양을 배웠죠. 우리가 전 시간에는 음양 오행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또한 상극 상생도 배웠습니다. 상생과 상극, 이것을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자, 이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연의 섭리를 아주 작은 틀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은 공부하면서 더 많은 이치를 계속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늘의 기운인 천간이란 무엇이냐?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10글자입니다. 전 시간에 오행을 공부하셨죠. 이 오행을 목화토금수, 이렇게 오행을 목화토금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목화토금수라는 이 오행의 글자를 음과 양으로 분리시킨 것이 아까 십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행을, 목이라는 글자가 목성이라면 갑과 을로 음과 양으로 분리시켜서 해놓은 것이, 오행을 음양으로 분리시킨 것이 십천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이 십천간을 줄임말로 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십천간 또는 천간 또는 더 줄임말로 간이라고도 하죠. 이 간은 음과 양으로 나누고 또 한 기와 칠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천간과 지지를 이 천간 10글자를 음과 양으로 분리해 본다면 갑병무경임은 양간에 속하고요. 기에 속하면서 음간은 을정기신계 5개는요 음간에 속하면서 진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오행의 목화토금수 중에서 목이라고 하면 양목엔 간목과 음목엔 을목이 있고요. 화성에는 양화인 병화와 음화인 정화, 토성에는 양토인 무토와 음토인 기토로, 금성에는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으로, 수성은 양수인 임수와 음수인 개수로 각각 기와 칠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 청간을 음과 양으로 기와 질로 구분해서 여러분은 수시로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숙지를 하시게 되면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들의 학문에 그 진보적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음은 땅의 글자 12글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땅의 글자 12지지는 여러분들은 동물로 더 잘 알고 계시죠? 뭐 소띠, 쥐띠, 말띠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즉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와 같이 12글자가 쥐지의 글자인데 이것을 다 동물로 다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띠다, 소띠다, 쥐띠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동물의 세계로 더 잘 알고 계시는 글자가 쥐지입니다. 이 12지지 또한 청간처럼 음과 양으로 구분합니다. 자, 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다시 말하면 이 12지지를 우리가 다 외운 다음에 이게 음인지 양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우리 손바닥에다 한번 집어넣으면요. 자,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12글자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토가 이게 음인지 양인지 잘 모르겠다 이럴 적에는 내려가는 건 양이고 올라가는 건 음입니다. 자, 해볼까요? 자축인묘 진사 오미 올라갔네요. 올라갔으니까 음의 글자입니다. 만약에 오라는 글자가 양인지 음인지 잘 모르겠다. 그럼 또 한번 해볼까요? 자축, 인묘, 진사, 오가 내려갔네요. 그러니까 이게 양의 글자입니다. 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의 12글자를 외운 다음에 음양을 잘 모를 적에는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서 내려가면 양이고 올라가면 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금방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12지지를 음양 5행에다가 5행에 속해 있는 글자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성에는 인과 묘가 있고요. 아까 처음에 할 때 자축인묘로 했습니다만 이 5행의 틀에 집어넣을 때는 목화, 토금수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니까 목성에는 인과 묘가 들어가 있습니다. 화성에는 5와 4, 그 다음에 화성에는 5와 4가 있고요. 토성에는 진과 술, 진술, 충미, 토성에는 4글자의 지지가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성에는 신과 유, 그 다음에 금성에는 신과 유, 수성에는 자와 해가 각각 음양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걸 다 지지가 2글자씩인데 토의 글자만이 4글자가 들어가 있죠. 진술, 충배. 이건 나중에 또 공부하는 기회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계절을 딸 때 4계절이죠. 네, 그래서 추나추동이라고 그러죠. 추나추동 4계절에 한 글자씩 이게 계절마다 배당을 하기 때문에 다른 글자는 2글자씩인데 이게 토의 글자만은 4글자가 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공부해온 청간과 지지 12글자를 5행으로 묶어서 땅의 글자를 배속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을 잠깐 볼까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청간하게 되면 지금 공부한 것처럼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있죠. 그 다음에 지주는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에 같이 12개가 있습니다. 이 청간 10개를 양간과 음양으로 구분해 보니까 양간은 갑병, 무경림이고 음간은 을정, 기신계죠. 양간은 기로 표시하고 또 음간은 실로 표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청간 10개와 지지가 12개가 진행하다가 보니까 자, 우리가 60갑자라는 날 나오죠. 갑작을 즉병이 정매하는데 계유까지는 청간의 글자 하나와 지지의 글자 하나가 왔는데 술해 10개와 12글자가 오다 보니까 2개가 이렇게 비어있죠. 청간의 글자가. 그래서 이걸 나중에 공부하게 됩니다만 공망이라고 합니다. 공망을 천중살이라고 하고 하늘이 비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나중에 공망 시간에 좀 더 정확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사주풀이를 잠깐 하면서 공망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공망에 대해서 나중에 공부할 기회에 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행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 목, 화, 토, 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천간의 하늘의 글자는 갑을, 병종, 무기, 경신, 임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지에는 인묘, 오사, 진술, 충미, 신유, 자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목의 글자의 식구들입니다. 목을 이렇게 보면 목의 식구들은 이렇게 천간의 글자 두 글자와 지지의 글자 두 글자가 한 식구라는 얘기입니다. 자, 목에는 가불도 인묘도 전부 다 오행의 목에 속하는 글자입니다. 자, 화상에는 오와 병과 정하고 또 밑에 지지로는 사와 오가 이렇게 한 식구가 화성에 속해 있는 글자입니다. 자, 토성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양간인 무토와 기토가 있는데 각 계절에 하나씩 배정하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두 글자씩인데 여기는 네 글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무와 기가 이렇게 진술충묘에서 한 식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성에는 경과신, 신유, 하늘의 글자에는 병신이고 땅의 글자에는 신유가 이렇게 한 식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수성에는 임수와 계수는 하늘의 글자고 땅의 글자인 지지는 자와 해가 이렇게 하늘과 땅의 글자로서 한 식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오행과 천간과 지지가 오행의 한 식구, 화의 한 식구, 토의 한 식구, 금, 수의 각각 한 식구끼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장간이라고 하는 우리 사주팔자에서 제일 공부하기가 까다롭고 외우기 힘든 지장간의 글자가 나옵니다. 이 지장간이라는 건 뭐냐고 하면 계절의 순환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예를 든다면 이렇게 인이라고 하는 지지, 인이라고 하는 지지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이걸 지지를 뭐라 하냐면 기물이라고 합니다. 기물, 이렇게 기물이라는 건 그릇을 얘기하죠. 네, 이렇게 기물이라서 그릇을 얘기합니다. 이 그릇 속에 이렇게 세 가지의 글자가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무토고, 그 다음에 병화고, 그 다음에 간목, 이렇게 토와 화와 목, 이렇게 세 개의 천간의 글자입니다. 지지라는 그릇에 세 가지 성분의 하늘의 글자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땅에 위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밑에서 숨어 있다고 그래서 지장간, 지지에 숨어 있다서 지장간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암신이라고도 합니다. 암신이라는 건 감춰져 있다는 얘기죠. 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신이라고도 하죠. 네, 이렇게 지장간 또는 암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인의 글자 밑에 암신이 무토와 병화와 간목 세 글자가 들어있는데 이 글자가 이 인월이 1월달이죠. 네, 음력으로 1월달인데 음력이 1월달이 올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운 기운이 들어오죠. 인월이면 봄인데 입춘인데 따뜻해야 되는데 전 기운인 추월에 음력 12월 달에 추운 공기가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운이 7일날 먼저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서서히 기운이 바뀔 것을 또 7일 동안 바뀌다가 한 달 30일 중에서 마지막에 16일 동안은 1월달 봄기가 이제 자리를 잡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 기운이 서서히 바뀌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내지 세 개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묘월 같은 경우는 갑과 을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갑목과 을목, 목의 송금밖에 없죠. 그 가운데 중기가 비어 있습니다. 초기, 중기, 정기라고 하는데 중기가 비어 있는 것이 이렇게 묘월과 오월과 그 다음에 유월과 자월에는 중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들어오는 초기가 열월, 그 다음에 정기가 20일 해서 30일 동안 한 달에 기운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요 초기, 중기, 정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공부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가서 더
세밀하게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은 이렇게 오행의 천간과 지지, 지장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지장간을 공부하기가 아주 까다롭고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가장 어려운 법입니다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숙지를 해야 되는 그런 학문입니다. 여러분이 외우기가 쉽지 않다 하더라도 반드시 외워야 하는 그런 관문입니다. 여러분이 지장간을 완전히 습득하고 숙지하신다면 사주팔자 공부 반은 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셔가지고 지장간 공부를 열심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오행이 가지고 있는 뜻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오행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함수적인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